51번은 이제 강론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죠. 물론 총론에도 나오긴 나옵니다. 사회복지사업법령상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법인 이하 법인이라고요. 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이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고 있고요. 임원은 이사와 감사로 구성됩니다. 자, 그리고 법인의 재산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이 있으며 법인의 사업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재산을 목적사업용 재산과 수익사업용 재산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법인 설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하다고 잘 알아두시라 했죠. 외부 추천이사가 들어왔는데요. 외부 추천이사 선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외부에서 추천한 이사의 선임은 이사 현재 인원의 3분의 1 이상입니다. 3분의 1 이상을 외부 추천이사로 선임해야 되는데 현재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지문은 없습니다. 이사 임기는 3년입니다. 독특한 임기죠. 그 다음에 감사 임기는 2년. 거의 모든 법에서 임기를 2년으로 잡고 있죠. 이 감사 임기는 2년으로 모두 연임할 수가 있습니다. 연임할 수 있고요. 이사 임기 3년, 감사 임기 2년, 연임 가능.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1번 문제는 사회복지법인의 문제잖아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알아두셔야 되고요. 답은 4번이었습니다. 법조문은 이렇게 법과 연관된 것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상당히 쉽게 읽어 나갈 수 있거든요. 자, 52번 문제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관련 법률의 변화인데요.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의료급여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바뀌었나요? 아니죠. 의료급여법, 예전에는 의료보호법이었습니다. 의료보호법. 의료보호법이 1977년이고요. 이것이 이제 1종, 2종 의료급여법으로 2001년에 바뀐 거죠. 이렇게 바뀌어야죠. 자, 여기 의료보험법이라 해야 됩니다.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이 국민의료보험법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1999년에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해설을 참고해 주시고요. 1번이 잘못됐습니다.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었죠. 최근에 이제 신법을 알아놓으시면 돼요. 연도는 1999년이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죠. 이렇게 바뀐 연도가 2010년입니다. 자, 그리고요. 모자복지법이 모부자복지법으로 모부자복지법이 이제 그 법령의 언어를 순화한다 그래서 한부모 가족 지원법 이렇게 바뀌었죠. 한부모 가족 지원법 2007년에 제정된 겁니다. 국민복지연금법이 있는데요. 국민복지연금법은 우리가 이제 그 시행이 유보된 걸로 알고 계시죠. 1973년에 오일쇼크 터지면서 국민연금법으로 1986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2번부터 4번까지는 상관없고 맞고요. 자, 1번 잘못되었습니다. 의료보험법이 국민의료보험법으로 국민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바뀌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 법률의 우리나라의 변화 순서, 변천 과정도 시험에 출제될 수 있습니다. 정책이라든지 법제에서 출제될 수 있겠네요. 자, 53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53번 문제는 법원의 내용입니다. 법원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첫 번째 헌법이 나왔는데요.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입니다. 가장 강한 효력을 가진 상위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맞습니다. 자, 국민의 권리와 의무 형성에 관한 법률, 두 번째는 법률이 나왔습니다. 원칙적으로 국회가 정하는 겁니다. 법률은 국회 의결에 의한 것이니까 맞습니다. 자, 시행령이 있습니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라 하죠. 대통령령이라 하고 시행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을 시행령이라 합니다. 행정입법으로서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두 가지가 있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시행규칙은 국무총리라든지 각부 장관의 명령을 말합니다. 자, 이거는 국회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는 거 아시죠? 국회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자, 4번 잘못됐고요. 조례와 규칙이 있습니다. 조례, 지방의회의 의결을 의해서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건데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자치법규라고 하죠. 자치법규. 자치법규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다.
자, 조례와 규칙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자치권의 범위 안에서 자기 사무나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해 제정한 자치에 관한 법규, 자치법규를 말하는 겁니다. 네, 5번 지문 맞습니다. 자, 53번에서 잘못된 것은 4번. 명령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자, 이제 54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4번은 이제 권리설에 해당되는 건데요. 프로그램 규정설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프로그램 규정설은 일종의 입법 방침설과 같은 말이다 라고 했고, 자, 이것은 권리성이 가장 약합니다. 권리성이 가장 약하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보다 권리설이 큰 게 뭐냐면 법적 권리인데, 법적 권리에서 추상적 권리가 있습니다. 법적 권리에서 추상적 권리가 있고, 자, 이것보다 더 큰 권리는 자, 법적 권리에서 구체적 권리가 있다. 이렇게 배우셨죠? 자, 여기에서 지금 프로그램 규정설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보겠습니다. 권리성이 가장 낮다라는 거. 이것이 이제 권리성이 가장 크고요. 사회적 기본권을 권리로서 인정하지 않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권리성이 약하다고. 따라서 사회적 기본권을 권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자, 입법에 의해 구체화될 때만 비로소 효력이 있다. 이것을 쉽게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입법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입법 방침설을 말하는 거예요. 입법에 의해서 구체화될 때만 비로소 효력을 갖게 된다는 것은 아직 입법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법 방침설과 연관성이 있어서 맞습니다. 자, 2번 질문 잘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사회적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고 국가에 대해 요구도 할 수 있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말 그대로 구체적 권리가 되는 겁니다. 구체적 권리가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 규정설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3번 지문이었습니다. 자, 국가의 사회 정책적 목표를 선언한 것에 불과합니다. 자, 국가가 이렇게 목표를 잡고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선언에 불과하다. 선언적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리성은 상당히 약하죠. 국가의 재정적 능력에 실질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어 보장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그냥 버리셔도 돼요. 보장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말에서 권리성이 약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권리성이 강한 데는 보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장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했으니까 권리성이 약한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54번에 답을 3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54번 문제는 최근에 공개된 문제에는 단 한 문제도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55번 들어갑니다. 저는 이제 총론의 문제를 실전 모의고사에서 5문제 정도는 세팅을 했어요. 3문제 정도 하면 너무 총론이 적어져서 5문제 정도는 세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55번 1952년 국제노동기구가 제정한 자, 사회보장의 최저 기준에 대한 조약이 있습니다. 여기 좀 알아놓으시면 좋겠는데요. 사회보장의 최저 기준에 관한 조약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회보장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입니다. 이 조약에서 9가지 급여를 이야기하는데요. 몇 가지 급여를 말한다? 9가지 급여를 말합니다. 실업급여, 교육급여, 유족급여, 노령급여, 출산급여 중에 교육급여는 없습니다. 교육급여는 9가지 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두문자 암기법으로 조금 만들어 봤는데요. 실노제, 그 다음에 끊고 가출, 그 다음에 폐유, 그 다음 질의. 자, 우리가 이제 가출이란 단어, 폐유란 단어, 질이란 단어 알고 계시잖아요. 자, 실노제란 단어는 조금 없지만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차원에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게 9글자가 되잖아요. 자, 실업급여가 있고요. 저기 1번에 있죠. 그 다음에 노령급여가 있죠. 노령급여 여기 4번에 있네요. 이게 이제 업무상 재해입니다.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 재해만 아시면 될 것 같아서 업무상 재해급여라고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가족급여가 되고 이게 5번에 있는 출산급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폐질급여가 되고요. 이게 유족급여가 됩니다. 이게 바로 질병급여가 되고요. 이게 바로 의료급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9가지의 급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해설해 보면 이 문장이 있습니다. 이 9가지의 급여 내용이 있는데 이 급여 내용에 거기에다가 아니면 문제집에다가 이것을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로제 가출 폐유 질의, 실로제 가출 폐유 질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되뇌이시면 외워지실 겁니다. 혹시라도 시험에서 이게 박스형으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암기법을 만들어 봤습니다. 52번의 답은 2번이 답입니다. 자, 56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56번 문제. 56번 문제는 기초연금 법령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연금 법령이 좀 이렇게 유사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출제해 봤는데 자,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기초연금 법령상 대상자는 65세 이상이어야 됩니까? 네. 소득 인정액이 자, 본인과 배우자의 경우에 하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양 의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부양 의무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맞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하인 자. 네, 맞습니다. 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인데 2번에 나옵니다. 2번 들어갑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액은 2016년 현재 단독 가구일 때는 100만 원, 부부 가구일 때는 160만 원이 됩니다. 이거는 정책론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장애인연금법령의 대상자는요. 첫 번째가 18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가 중증장애인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득 인정액이 마찬가지 수급권자와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의 합산인데요. 이제 부양 의무자는 안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양 의무자는 안 본다. 부양 의무자는 없잖아요. 이게 X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하인 자. 이게 이제 선정기준액인데 똑같아요. 단독 가구일 때는 100만 원, 그 다음에 부부 가구일 때는 160만 원이다. 이렇게 똑같습니다. 네, 세 번째 지문도 맞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지문 들어갑니다. 네 번째 지문은 기초연금법령과 장애인연금법령상 기초연금 대상자와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해당 수급조건의 인구 전체 중에서 50% 이상이 되도록 선정기준액을 정하나요? 100분의 70으로 돼 있죠. 100분의 70이에요. 법조문에 보면. 그래서 70% 이상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50% 이상이 아니라. 자, 노인 인구가 600만 명이 있다. 그러면 6, 7에 42, 420만 명 이상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기준액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라 라고 하는 조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장애인연금 법령상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자에게는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장애인연금 법령상 이 기초연금이 있는데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기준연금액이 있는데 20만 4천 원 정도 되죠 지금. 20만 4천 원. 20만 원이 좀 넘어요. 20만 4천 원 정도 되는데 자, 이 금액하고 장애인연금에서 주는 기초급여랑 똑같아요.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가 이 기준연금액이거든요. 그러면 기초연금을 받는 분이 나중에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를 받으면 두 가지를 받는 거예요. 따라서 뭐 40만 8천 원을 받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거를 받았으면 기초급여는 주지 않고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만 지급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5번 지문 중요하다고 제가 알아놓으라겠죠. 56번의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정리가 됐고요. 56번 문제도 잘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56번 문제 별표. 자, 57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노인복지법령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노인학대가 나오죠. 거기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입니다. 자, 노인학대를 쭉 써보면요. 신체 모두 8가지가 있는데요. 정신, 그 다음에 정서, 그 다음에 성적, 그 다음에 가혹행위, 그 다음에 유기, 그 다음에 방임. 자, 이렇게 해서 신체적 학대, 경제적 착취도 있어요. 8가지니까 경제적 착취까지 써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8가지가 바로 노인학대의 종류고요. 신체적 맞고요. 성적 맞고요. 방임 맞고요. 언어적 폭력은 없어요. 언어적 폭력은 장애인학대에만 유일하게 있는 거예요. 장애인학대 유형에 보면 이게 있다. 그래서 장애인학대는 모두 9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8가지 플러스 자, 여기 있는 언어적 폭력까지 들어가면 무슨 학대가 된다? 장애인학대가 된다. 그래서 9가지가 되는 겁니다.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죠. 기역, 니은, 디귿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노인학대 최근에 많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노인학대가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